혹시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움직여야 풀리시죠.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서면 허리가 뜨끔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어느 날 갑자기 삐끗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을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곳입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면 걷고 앉는 모든 일이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이 허리와 척추를 지키는 음식과 바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삐끗하기 전에 미리 챙기시면 오래오래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드시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아시게 됩니다. 허리는 한번 삐끗하면 오래 고생하니 미리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 들며 찾아오는 허리와 척추 문제를 오래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허리를 지키는 음식과 바른 습관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오늘 내용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약해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척추는 뼈 사이사이에 쿠션 같은 물렁뼈가 끼어 있습니다. 이 쿠션을 흔히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쿠션 덕분에 허리를 굽히고 펴도 뼈끼리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쿠션이 점점 얇아지고 닳습니다. 쿠션이 얇아지면 뼈끼리 눌리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뻐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쿠션이 닳으면 신경을 눌러 다리까지 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허리를 받치는 근육입니다. 허리는 뼈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변 근육이 함께 받쳐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움직임이 줄면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뼈로 갑니다. 그래서 작은 동작에도 허리를 삐끗하게 되는 겁니다. 즉, 허리 건강은 뼈와 근육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배심이라 부르는 배 근육도 허리를 받쳐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배와 허리 근육을 함께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앉는 자세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허리에 훨씬 큰 부담이 실립니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시간을 앉아 있어도 자세에 따라 허리에 실리는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소 바르게 앉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푹신한 소파에 오래 파묻혀 앉는 것도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바르게 앉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허리를 지키려면 뼈와 근육의 영양이 필요합니다. 뼈에는 칼슘이, 근육에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까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즉,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채워주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뼈, 근육, 그리고 신경까지 골고루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좋은 음식과 바른 자세, 그리고 운동입니다. 이 셋을 함께 챙기면 허리는 훨씬 튼튼해집니다. 자, 이제 허리와 척추를 지켜주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칼슘이 풍부한 멸치입니다. 멸치는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칼슘이 척추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작은 멸치 한 줌에도 상당한 양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를 만드는 단백질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볶음으로 만들어 반찬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육수를 낼 때 멸치로 우려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짜게 볶으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멸치는 자주, 그러나 싱겁게 드셔주세요. 멸치는 국, 볶음, 조림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말린 멸치는 오래 두고 조금씩 꺼내 드시기에도 편합니다. 물에 살짝 헹궈 조리하면 짠맛을 한결 줄일 수 있습니다. 잔멸치는 통째로 드시기에 부드러워 어르신께 좋습니다. 칼슘이 척추뼈를 지켜 삐끗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멸치 한 접시가 허리 기둥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육수로 우려낸 국물은 국이나 찌개에 두루 좋습니다. 칼슘은 척추뼈의 밀도를 지켜 압박골절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척추뼈가 약해지면 키가 줄고 등이 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매일 챙기는 것이 허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멸치를 견과류와 볶으면 고소하고 영양도 좋습니다. 가루로 내어 국이나 반찬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멸치가 척추뼈에 든든한 재료가 됩니다. 잔멸치는 부드러워 매일 드시기에도 편합니다. 짠 조림보다 담백한 볶음이 허리 건강에 더 낫습니다.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은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척추뼈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볶음, 국, 조림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잔멸치는 부드러워 매일 드시기 좋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볶으면 고소합니다. 이렇게 멸치가 허리 기둥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 칼슘과 좋은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척추뼈를, 단백질은 허리 근육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넣거나 데쳐서 양념장에 드셔보세요. 기름에 튀기기보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더 건강합니다. 하루 반모 정도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짠 양념은 줄이고 담백하게 즐겨주세요. 연두부는 더 부드러워 소화가 어려운 분께 특히 좋습니다. 두부를 넣은 맑은 국은 속이 편하고 칼슘도 챙깁니다. 콩으로 만든 두유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약해진 허리 근육을 채워줍니다. 부드러운 두부는 매일 반찬으로 올리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부 반모가 뼈와 근육을 함께 돌봐줍니다. 된장과 함께 끓이면 구수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허리를 받치는 근육에는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꼭 필요합니다. 두부는 소화가 편한 식물성 단백질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두부에 멸치나 새우를 곁들이면 칼슘이 더 풍성합니다. 찜이나 국으로 드시면 기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가 뼈와 근육을 함께 채워줍니다. 매일 반찬으로 올려도 질리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콩국수나 두유로 드셔도 비슷한 효과를 봅니다. 두부는 소화가 편한 좋은 단백질 원입니다. 근육을 채우는 재료가 되어 허리를 받쳐줍니다. 칼슘도 함께 있어 뼈에도 좋습니다. 부드러워 어르신께 특히 알맞습니다. 국, 찜, 조림으로 다양하게 즐기세요. 매일 반찬으로 올려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유로 드셔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가 뼈와 근육을 함께 돌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칼슘의 대표 우유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척추뼈에 좋은 칼슘이 가득합니다. 우유 속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는 형태라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단백질까지 있어 뼈와 근육을 함께 지킵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속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가 속에 안 맞으면
요거트나 치즈로 바꾸셔도 됩니다. 설탕을 많이 타지 말고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고르면 지방 부담 없이 칼슘을 챙깁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물 대신 우유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챙깁니다. 우유 속 칼슘이 척추뼈를 튼튼히 지켜줍니다. 아침 한 잔으로 하루 뼈 건강을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 두 잔의 우유가 허리에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차게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은 데워서 드셔보세요.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지녀 허리에 두루 좋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는 숙면과 뼈 건강을 함께 돕습니다. 미숫가루를 타 드시면 든든한 아침 한 끼가 됩니다. 락토프리 우유는 속이 편해 어르신께 좋습니다. 요리에 우유를 넣어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유 두 잔이 척추에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저지방을 고르면 지방 부담 없이 칼슘만 챙깁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지닌 좋은 음식입니다. 뼈와 근육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한 잔씩이면 좋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요리에 넣어 자연스럽게 챙겨도 좋습니다. 속이 안 맞으면 요거트나 치즈로 바꾸세요. 설탕은 넣지 말고 담백하게 드세요. 이렇게 우유가 척추의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또 연어의 좋은 기름은 허리 주변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좋은 기름은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살짝 익혀 드시기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 생선을 드시는 습관을 권합니다. 연어가 부담스러우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너무 짜게 간을 하거나 튀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어의 좋은 기름은 혈관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통조림 연어도 뼈째 들어있어 칼슘을 함께 챙깁니다. 레몬을 뿌려 구우면 비린내가 줄어드시기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잘 데려가 척추를 지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생선이 허리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구이가 튀김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이렇게 연어 한 토막이 뼈 흡수를 크게 돕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자리 잡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근육 힘도 좋아져 허리를 잘 받칩니다. 겨울철 햇볕이 부족할 때 연어는 특히 좋습니다. 정어리나 청어 같은 생선도 비슷하게 좋습니다. 통조림 연어는 뼈째 들어있어 칼슘도 함께 챙깁니다. 이렇게 생선이 뼈와 근육을 함께 돌봐줍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줄어드시기 좋습니다. 연어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크게 돕습니다. 좋은 기름은 허리 주변 염증도 달래줍니다. 혈관과 뇌 건강에도 두루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부위가 튀김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통조림은 뼈째 들어 칼슘도 챙깁니다. 이렇게 생선이 뼈와 근육을 함께 돌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완전식품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허리 근육을 만드는 좋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약해진 허리 근육을 채우려면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달걀에는 뼈에 좋은 비타민 D도 들어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면 든든하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화가 편하도록 완숙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한두 개면 대부분의 어르신께 무리가 없습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기름에 부치는 것보다 건강합니다. 달걀찜은 부드러워
소화가 어려운 분께 특히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무치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함께 챙깁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허리를 받치는 근육의 재료가 됩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면 하루 단백질에 좋은 출발이 됩니다. 삶은 달걀은 간식으로 들고 다니며 드시기에도 편합니다. 매일 달걀 하나가 허리 근육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완숙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편안합니다. 달걀은 몸에 잘 쓰이는 질 좋은 단백질을 지녔습니다. 약해진 허리 근육을 다시 채우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도 들어있어 뼈에도 좋습니다. 채소를 넣은 달걀찜은 부드럽고 영양도 좋습니다. 삶은 달걀은 간식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편합니다. 이렇게 달걀이 허리 근육에 든든한 재료가 됩니다. 완숙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편안합니다. 하루 한두 개면 대부분 무리가 없습니다.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로 근육을 채웁니다. 약해진 허리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엔 비타민 D도 들어 있습니다. 조리가 쉬워 매일 챙기기 좋습니다. 삶기, 찜, 부침으로 다양하게 즐기세요. 채소와 함께 드시면 균형이 좋습니다. 하루 한두 개면 대개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걀이 허리 근육의 재료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음식은 초록 잎채소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칼슘과 함께 뼈에 좋은 여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뼈를 튼튼히 하는 데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나물로 무치거나 국에 넣어 드시기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양한 녹색 채소와 번갈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채소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 참기름에 무치면 향이 좋습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구수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칼슘을 뼈에 잘 붙게 도와줍니다.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도 편하게 드십니다. 다양한 녹색 채소와 번갈아 드시면 균형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금치 한 접시가 척추뼈를 든든히 받쳐줍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K는 뼈를 만드는 일을 돕습니다. 여기에 여러 미네랄이 뼈와 근육을 함께 돕습니다. 철분도 많아 기운을 내는데도 좋습니다. 된장국이나 나물로 매일 드시기 좋습니다. 다른 녹색 채소와 번갈아 드시면 균형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금치가 척추뼈를 든든히 받쳐줍니다. 살짝 데치면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시금치의 비타민 K가 뼈 만들기를 돕습니다. 여러 미네랄이 뼈와 근육을 함께 돕습니다. 철분이 많아 기운을 내는데도 좋습니다. 국, 나물로 매일 드시기 좋습니다. 데치면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다른 녹색 채소와 번갈아 드세요. 신장이 약하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시금치가 척추를 든든히 받칩니다. 자, 이 음식들을 하루에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삶은 달걀 하나를 드셔보세요. 여기에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면 뼈와 근육에 두루 좋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에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드세요. 녹색 채소 반찬도 하나 곁들이면 균형이 잘 맞습니다.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서 드셔보세요. 생선의 비타민 D가 낮에 드신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에 칼슘과 단백질을 골고루 넣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몰아 드시기보다 매 끼니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음식은 싱겁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도 충분히 드시면 몸과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서 바른 자세와 운동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과식은 뱃살을 늘려 허리에 부담을 주니 알맞게 드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척추 쿠션의 수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과 과식을 줄여 몸무게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단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허리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으세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자주 일어나 움직여 주세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허리에 부담이 쌓입니다.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 기지개를 켜주세요. 둘째, 허리를 받치는 근육을 키우는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바닥에 누워 배에 힘을 주는 간단한 동작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면 멈추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세요. 셋째,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마세요. 무릎을 굽혀 앉았다가 다리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허리로만 들면 순식간에 삐끗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물건은 몸에 바짝 붙여 들면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넷째, 오래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서 허리를 쭉 펴주세요. 한 자세로 굳어있던 허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중간중간 일어나 움직여주세요. 가벼운 허리 돌리기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허리에 부담이 커집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조금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 사이 쿠션이 얇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허리를 받치는 근육이 약해지면 부담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멸치, 두 번째 두부, 세 번째 우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연어, 다섯 번째 달걀, 여섯 번째 시금치도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D를 골고루 채워줍니다. 무엇보다 모든 음식은 싱겁게 드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습관으로는 바르게 앉기와 자주 일어나 움직이기가 중요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무릎을 굽혀 다리 힘으로 들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막아줍니다. 오늘부터 밥상 하나, 자세 하나만 바꿔보세요. 다만 통증이 심하거나 다리가 저리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결국 핵심은 뼈와 근육에 좋은 음식, 그리고 바른 습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튼튼한 허리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허리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온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또 다른 부위를 지키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우리를 받쳐주는 아주 고마운 곳입니다. 어떤 부위일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